단기적인 조정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암호화폐 시대가 오고 있다. 전통 금융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고 암호화폐가 새로운 금융의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고 악재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20%가 하락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가? 이런 공포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유 물량을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슬슬 조정이 끝나간다. 마무리가 되어 간다. 이런 데이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조정이 끝나가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후 뉴스에 사고 소문에 팔아라. 이런 분위기가 식어가고 있다. 조정이 끝나가는 것 같다. 비트코인이 36K에서 38K 사이를 지지해 준다면 곧 다음 랠리가 시작될 것 같다. 기술적인 분석으로 엘리엇 파동 이론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저점은 36,000에서 38,000달러이다. 1파, 2파, 3파, 4파, 5파 여기서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죠. 이번 상승 기점을 많은 전문가들이 3월 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비트코인의 반감기이고 거시 경제적으로도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이죠.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곧 암호화폐 시장에 큰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마운트 곡스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런 공포가 시장의 소문으로 떠돌고 있는데요. 지금은 소문이지만 마운트 곡스의 물량이 시장에 나오더라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 당시 그 고문이었던 샘슨 모우가 마운트 곡스 채권 상환으로 인한 암호화폐 가격 하락은 크지 않을 것이다. 10년간을 기다려온 마운트 곡스의 채권자들이 서둘러서 매도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연히 일부가 충분히 매도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매도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이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시장은 이를 쉽게 흡수할 수 있다. 암호화폐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채권자들이 다른 대체 자산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매우 동감합니다. 2014년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사람들이라면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10년 이상을 했다는 얘긴데요. 그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이 저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들이 올해 암호화폐 시장이 긍정적이고 앞으로 더 큰 상승을 할 것이라는 것을 과연 모를까요? 그들이 더 잘 알겠죠. 당연히 일부 매도할 사람들은 당연히 나오겠죠. 하지만 대규모 이탈은 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월가의 세력들이 현재 ETF 매수 경쟁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일부의 매도 물량이 나오더라도 아주 쉽게 시장은 흡수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하락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올해 암호화폐 시장은 이번 생에서 정말 어쩌면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정말 중요하다. 공포에 떨고 도망치느냐 아니면 이번을 기회로 삼을 것인가, 이 결정이 정말 올해 행복이냐 후회냐 이것이 결정되겠죠. 세력들은 이번 가격 하락을 매수 기회로 삼고 개인들의 물량을 대거 줍줍했다. 비트파이넥스에서 비트코인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고 있다. 비트파이넥스는 거래량 상위 12거래소 중 하나로 특히나 세력들이 주로 거래하는 시장으로 유명하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조정을 받는 동안 비트파이넥스의 가격은 평균 가격보다 100달러가 높은 프리미엄으로 거래됐고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와 같은 메이저 거래소보다도 높은 프리미엄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들 다 세력들이 싼 값에 비트코인을 줍줍하려는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파이어 차트를 보시면 세력들이 이제는 저점 매수를 끝낸 것인지 모조리 다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이제 조정이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격적으로 모든 세력들이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44K와 45K 사이에 있었던 강력한 매수벽이 사라졌죠. 이것만 봐도 이제 슬슬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제 슬슬 우리들이 매수할 타이밍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과매수 구간에서 많이 내려왔고, 여기서 공포지수가 녹색 영역 밑에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기술적으로 분석해 보면 단기 보유자들의 수익 실현 가격이 37,000달러의 현재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낮겠지만, 만약 이 밑에까지 하락하게 된다면 그냥 바로 여러분들 줍줍해야겠죠. 하지만 그냥 바로 몰빵하시는 게 아니라 분할로 매수하신다면 더욱더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것이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신 정보들을 꾸준히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코인 시장은 정말 빠르게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이런 예측보다는 대응을 잘 하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 올해는 정말 개인들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이런 대응법이나 투자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커뮤니티에서 정말 매일마다 코인 시장 상황을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쪽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저희 정보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요. 영상 하단에도 저희 정보방 초대 링크가 걸려 있고, 그리고 이벤트로 저희 정보방 입장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적은 금액이지만 컴파운드 코인 3개를 무료로 서비스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리고요. 현재 가격이 하락하고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요,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누적 매출이 600억 달러에 육박했다. 이베이보다 연간 수익이 높아졌다. 채굴 시장이 글로벌 기업들보다 더 높은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와 성장을 이제는 과소평가할 수가 없다. 국제결제은행 BIS가 2024년 11일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자산 토큰화 개발에 중점을 맞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BIS는 1930년에 설립되었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 간의 금융 거래를 지원하고 국제 금융 정책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국제 금융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고,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위한 각 나라 중앙은행들 간의 협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연구 및 분석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중요한 금융의 중심에 있는 이런 기관에서 이제 CBDC와 자산 토큰화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요, CBDC가 전 세계적으로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우리들이 집중해 봐야 하는 오론 프로젝트, 2022년 10월에 홍콩에서 시작된 CBDC 프로젝트로 지난해 홍콩에서 첫 실험 단계를 끝냈다고 합니다. 이 오런 프로젝트에 참여한 회사를 보면 리플,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SHBC, 알리페이, 중국은행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총 16곳으로, 여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 업체가 오직 리플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CBDC 중앙은행 화폐의 국경 간 거래에서는 XRP를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법정화폐의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고, 그 대응책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가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정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XRP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겠죠. 전 세계 은행들이 XRP를 채택하게 되는 날이 저는 그리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CBDC 개발을 100억 규모에 투자하고 있고, 작년 10월에는 국제결제은행과 협력해 기관용 CBDC 활용성 실험을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호주에서도 호주준비은행이 CBDC 시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싱가포르도 CBDC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는 발표를 했으며, 팔라우는 리플 기반의 CBDC 파일럿 출시를 위한 2단계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12대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경 간 거래에서 리플 레저가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12대시 하면 빠질 수 없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리플이죠. 왜 중앙은행들이 12대시에 열을 올리고 있을까? 12대시의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들이야 태어날 때부터 은행을 이용해 왔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18억 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은행이 없어서 뭐 베개에다가 돈을 모아두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금융의 혜택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전통 은행에 계좌가 없더라도 이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돈을 보내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은행 간 수수료가 절감되고 외환 비용도 절감되고 심지어 결제 속도까지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이렇게 된다면 유동성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될 것이고 경제 또한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예로 현재 팔라우가 리플 기반의 CBDC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큰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죠. 왜 중앙은행들이 여러분들 리플을 선택하고 있을까? 그리고 왜 리플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까? 중앙은행들은 기존 블록체인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CBDC를 개발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성공적인 CBDC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거래량에 부담을 느낄 수가 있고 또 퍼블릭 레저는 중앙은행들에게 필수적인 개인정보 보호와 제어 기능이 부족합니다. 자, 그렇다면 해답은 CBDC 프라이빗 레저를 활용해 안전하고 통제가 가능하며 유연한 방식으로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것인데 이것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제대로 된 CBDC를 만들 수 있다는 보장 역시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현재 리플의 기술력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리플은 지금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CBDC 연구를 해왔고 그 기술력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홍콩이며 우리나라며 싱가포르며 국제결제은행 BIS 역시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이유죠. 그리고 우리들이 XRP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CBDC의 문제점. 바로 개인정보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도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절대로 CBDC를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대선 공약을 펼치고 있죠. 미국은 특히 시민들의 자유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CBDC는 개인들의 자유를 박탈할 수가 있다. 중앙은행들이 사람들의 개인정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사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CBDC는 나의 자산을 언제든지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고 강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금융의 자유를 사람들에게 박탈하는 것이다. 결국 CBDC는 정부와 국가에게는 좋을 수는 있으나 개인들, 국민에게는 그다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지금도 아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CBDC와 마찬가지로 내가 어디서 뭘 쓰는지 다 기록에 남게 되죠. 결국 지금의 디지털 결제 방식과 CBDC는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지금의 디지털 결제 방식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겠죠. 굳이 은행을 이용하지 않아도 디지털 결제를 할 수가 있고 수수료가 들지도 않고 더 빠르고 더 안정적으로 디지털 결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대통령이 된다면 CBDC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이 말은요, 결국은 그냥 암호화폐를 사용하자.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받아들이자. 이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만 국가는 세금을 걷어야 되고 암호화폐는 자유를 추구하고 있으니 누가 어디서 뭘 쓰는지 알 수도 없고 정부는 참 난감하겠죠. 결국 그래서 정부는 CBDC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다. CBDC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과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전 세계의 추세는 이미 CBDC 도입 추세로 흐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을 모두 보장한다면 CBDC가 구현될 수 있겠죠. 나아가서는 규제를 마련하고 안전장치를 구현한다면
전 세계 CBDC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고 더욱 빠른 속도와 효율적인 비용 절감을 하고 금융의 새로운 혁신을 CBDC가 실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코인이 바로 리플 XRP라는 거죠. 현재 XRP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아서 여러분들 실망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XRP의 진정한 폭등은 전 세계 은행들이 대규모 채택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때가 XRP의 진정한 폭등이 일어나게 되겠죠. 벤 암스트롱이 미국 은행들이 조만간 리플 XRP를 대규모로 채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를 이제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그 조정이 끝나고 엄청난 폭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이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여러분들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반감기가 2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투자를 제대로 짠다면 올해는 정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겠죠. 조금 더 디테일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을 극대화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정보방에서 실전 투자에 대한 정보를 매일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초보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저희 정보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영상 하단에도 이렇게 저희 정보방 초대 링크 걸어드렸고요. 그리고 이벤트로 저희 정보방 입장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적은 금액이지만 20만원 상당의 컴파운드 코인 3개를 무료로 서비스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 1개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사이트는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자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식 사이트로서 우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거의 24시간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가장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투자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코인들이 왜 폭등하는지, 왜 폭락하는지 그 이유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한글로 번역을 했을 때 정말 번역까지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심지어 앞으로 유망한 코인들에 대한 전망들까지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희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이쪽 상단란에 저희 공식 사이트 링크를 걸어 드렸으니까요,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시면서 시간이 나실 때마다 핸드폰에 저장해 두셔도 좋겠죠. 시시때때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투자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겁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이쪽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정보방 초대 링크와 사이트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리고요. 영상 하단에 더 보기란에도 이렇게 초대 링크를 걸어 드렸으니까요, 좋은 정보를 받아보시고 정말 올해는 손실 보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